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천민정호가 지게를 내려놓고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으나 손가락은 유독 가늘고 길었지요. 한때는 양반가의 자제로 태어나 붓을 잡았건만 지금은 무거운 짐이나 나르는 지게꾼이었습니다. 호야, 아주 용 쓰는구나. 그래가지고는 밥 벌어먹고 살겠느냐? 포졸 춘섭이 웃으며 다가와 정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둘은 신분을 넘어서는 우정을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요새는 입에 풀칠하기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러면 관아에서 관노나 해보는 건 어떻더냐? 나야 좋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겠나? 이 춘섭 형님이 힘 좀 쓰면 안 될 거 뭐 있나? 안 그래도 자리가 하나 났거든. 지게질보다야 낫지 않겠느냐? 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지요. 청백리 집안의 마지막 후손이 이제는 관아의 관노가 되어야 한다니 조상님들이 알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좋네. 잘 좀 부탁하네. 그래 이놈아, 노비더라도 나라님 밥 얻어 먹는 게 훨씬 낫지. 정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막걸리 한 모금을 들이켰습니다. 정호의 가문은 정적들의 모함으로 몰락했지만 그 진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한편 혜빈 공주는 평민 여인의 옷차림으로 시장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선왕의 유훈에 따라 백성들의 실상을 살피는 암행공주로서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지요. 그녀의 곁에는 시녀 매향이 역시 소박한 차림으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매향아, 저 포목점의 비단값이 작년보다 2배나 올랐구나. 백성들이 어찌 이런 값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공주님, 목소리를 낮추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언니라 부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혜빈 공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시장 한켠에서 소란이 일어났지요. 나이든 노파가 관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장사를 하다니 이 늙은 것이 나라의 법을 무시하는가? 제발 살려주십시오. 손자의 약값을 마련하려 나온 것뿐이옵니다. 관리가 노파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혜빈 공주는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매향이 그녀의 소매를 잡아당겼지만 이미 늦었지요. 잠시 기다리시오. 어찌 노인을 공경할 줄 모르고 관리라는 자가 어찌 이리도 천하게 행동하는 거요. 관리들이 돌아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범한 여인이 감히 관리에게 대드는 모습이 생소했기 때문이지요. 계집년이 가니 배 밖으로 나왔구나. 너도 함께 관하로 끌고 가야겠다. 백성을 아끼고 사랑해야 할 것이지. 어찌 이리도 폐악질을 부리는가. 부끄럽지도 않느냐. 혜빈 공주의 목소리에는 왕실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잠시 주춤했지요. 매향이는 재빠르게 주변 상인들에게 눈짓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허나 관리들은 이미 두 눈이 시뻘개져서 혜빈이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그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정호였습니다. 방금 전 춘섭이와 헤어진 후 시장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장터의 개싸움에 왜 여인네가 끼어드시오? 나으리, 이런 시시한 일로 귀한 시간을 낭비하시면 어찌합니까? 정호는 의도적으로 관리들의 주의를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혜빈 공주에게 물러나라고 말하는 듯 했지요. 이놈은 또 뭐하는 떨거지냐? 나라 일에 끼어들다니. 소인은 그저 지나가는 백성일 뿐이오. 다만 나리들께서 노파와 여인을 괴롭히시는 모습이 선왕의 교지에 어긋나는 듯하여 한 말씀 올리는 것이옵니다. 이미 관리들은 눈에 뵈는 것이 없었습니다. 곧바로 정회에게 달려들었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정호는 몸을 날렵하게 피하며 관리들을 교묘히 농락했지요. 그의 몸놀림은
천민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정호는 순식간에 관리들을 때려 눕혀버렸습니다. 그 사이 혼란 속에서 혜빈공주의 머리 장식이 흘러내렸고 그 아래 숨겨진 왕실 문양이 잠시 드러났습니다. 정호의 날카로운 눈이 그것을 포착했지요. 그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으나 재빠르게 혜빈공주에게 다가가 그녀의 머리 장식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아가씨, 머리 장식이 흐트러졌소. 이런 곳에서 귀한 것을 드러내면 위험할 수 있소. 정호는 낮고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빈공주는 그가 자신의 정체를 알아챘음을 직감했지요. 그녀의 눈이 잠시 커졌습니다. 이만 가시지요. 이분이 도와주신다고 하니 노파는 괜찮을 것입니다. 관리들이 다시 몰려오자 정호는 몸을 돌려 그들과 맞섰습니다. 어서 가시오. 이 자리는 제가 맡겠소. 그렇게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호도 적당히 상대하다가 그대로 내뺐습니다. 이후 혜빈공주는 정호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그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시장 한적한 곳에서 마주쳤지요. 여기 있었구려. 그때 있었던 일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소. 몸놀림도 그렇고 아주 눈썰미도 범상치 않소이다. 별거 아니옵니다, 공주마마. 그 말에 혜빈공주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그러한 짧은 만남 이후 정호는 이제 관노로 일하는 날이 왔습니다. 이제 매일 밤 달림을 볼 수 있겠구나. 그런데 달을 보도에 손을 뻗지는 말거라. 그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야. 뭔 씨나라 까먹는 소리오? 내가 달을 잡으려 한다니? 춘섭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정호가 시장에서 공주를 만난 일을 어떻게든 알아챈 모양이었지요. 내 눈빛이 말해주는구나. 어디 가서 공주님을 뵙고 왔느냐? 정호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고 두 사람은 급히 자세를 바로 했지요. 정호는 경비 임무 중 공주 혜빈의 처소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신하들과 개혁안을 논의하는 목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지요.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탐관오리들의 수탈이 날로 심해지고 있사옵니다. 정호는 그녀의 지혜와 백성을 위하는 마음에 더욱 이끌렸습니다. 그는 담장 아래 서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공주님, 저 관노가 마님의 눈에 쏙 들었나 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그 사내가 맞지요? 매향아, 무슨 말을 그리 함부로 하느냐? 혜빈공주의 당황한 목소리에 정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혜빈공주는 매향이와 함께 후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아침 이슬이 꽃잎에 맺혀 보석처럼 빛났지요. 그때 담장 근처에서 허드레시를 하던 정호와 마주쳤습니다. 저기 청년, 이리 잠깐 와보시오. 정호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이고 다가갔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공주마마, 소인에게 무슨 분부라도 내리시려 하옵니까? 그대의 이름이 정호라 들었소. 시장에서의 일은 잊지 않았소이다. 매향이는 주변을 살피다 적당한 거리에 물러나 섰습니다. 혜빈공주는 정에게 더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했지요. 궁에서 새는 바가지가 많아 물이 마르고 있소. 그대의 눈이 밝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물이 새는지 살펴볼 수 있겠소? 정호는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이해했습니다. 공주가 궁 안의 부패를 조사해달라는 뜻이었지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으나 그녀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천한 몸이 공주님의 그릇이 되어 새는 물을 담아 보겠습니다. 다만 그 물이 독을 품고 있다면 저 또한 해를 입을 수 있사옵니다. 그대가 위험에 처한다면 내가 지키리다.
그대의 지혜와 용기를 믿소. 매향이는 다시 다가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주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향이는 정회에게 눈짓하며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비밀 통로와 안전한 만남 장소가 적힌 쪽지였지요. 그대의 도움을 기다리겠소. 부디 조심하시오. 정자 아래로 검은 그림자가 살며시 움직였습니다. 정호가 매향이 알려준 비밀 통로를 통해 후원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정자로 향했습니다. 혜빈 공주는 이미 정제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지요. 정호는 잠시 그 모습에 넋을 잃었습니다. 공주마마, 소인이 왔사옵니다. 무사히 왔구려. 오늘부터는 여기서 만나도록 하지요. 정호는 고개를 숙이고 정제에 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서찰이 들려 있었지요.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공주마마께서는 이 혼탁한 군간에서도 그 청렴함을 잃지 않으시니 진정한 연꽃이시옵니다. 혜빈 공주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부채로 얼굴을 가렸지요. 그대의 말솜씨가 범상치 않구려. 어찌 그리 시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오? 비록 몸은 천하나 글은 배웠사옵니다. 선대의 가르침이 몸에 배어 있을 뿐이지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춘섭이와 매향이는 정자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미소 지었지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요? 물론 국사를 논하고 계시겠지요. 달빛 아래 손이 스치는 것도 우연이고 눈빛이 마주치는 것도 모두 나라 걱정 때문이겠지요. 춘섭이는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자 안에서 정호는 영의정 박치수가 백성들의 세금을 착복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혜빈 공주는 놀라움과 분노로 그의 손을 무의식적으로 잡았다가 황급히 떼었지요. 미안하오. 너무 놀란 나머지. 괜찮사옵니다. 공주마마의 마음을 이해하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신분의 벽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달은 높이 떠 있었고 연못의 물결은 그들의 마음처럼 일렁였지요. 한편 붉은 단청이 돋보이는 사랑채에서 영의정 박치수가 밀정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공주가 밤마다 정원에서 시를 읊는다는데 그 시가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게. 요즘 공주의 행보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구나. 영의정 대감, 공주님께서 후원 정제서 누군가와 만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대 감는 차를 마시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요. 누구냐? 그 옆에 있는 사내가 누구인지도 알아내라. 혹시 그자가 내일의 방해가 된다면 그리 좋지 않을 것이다. 박대감은 엄중한 목소리로 명령을 하였고 밀정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정호가 경비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자신을 따라오는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그는 춘섭이에게 눈짓했고 두 사람은 미리 계획한 대로 행동했지요. 호야, 저기 술집에 가보자. 오늘은 내가 한턱 쏘마. 그러세, 오늘따라 술이 당기는구나. 두 사람은 일부러 시끄럽게 떠들며 골목을 돌아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을 미행하던 밀정은 그 뒤를 조심스레 따랐지요. 술집 뒤편에서 정호와 춘섭은 재빠르게 몸을 숨기고 밀정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밀정이 술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정호와 춘섭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들은 밀정을 구석으로 끌고 가 벽에 밀어붙였지요. 못하는 녀석이냐? 밀정은 공포에 질려 떨었습니다. 그는 영의정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팔을 비틀자 결국 입을 열었지요. 영의정 대감의 명으로 공주님을 감시하라 하셨습니다. 무어라?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춘섭이는 밀정을 꽁꽁 묶어놓고 정호와 함께 얼른 혜빈공주에게 이를 알리러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밀정이 잡힌 것을 안 박대감이 이미 수하들을 보냈습니다. 시끄러운 발소리와 함께 횃불이 정자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공주마마, 놈들이 옵니다. 빨리 피하셔야 합니다. 정호는 재빠르게 일어나 주변을 살폈습니다. 박대감의 수하들이 이미 정자를 둘러싸고 있었지요. 도망갈 길은 없어 보였습니다. 정호는 결단력 있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혜빈공주의 손을 잡고 정자 아래 매향이 알려준 비밀 통로로 그녀를 인도했지요. 공주마마, 이 통로를 따라가시면 안전한 곳으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서둘러 가십시오. 제가 놈들의 주의를 돌리겠습니다. 그대도 함께 와야 해요. 그들이 그대를 잡으면. 걱정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제가 공주님을 흠모하여 벌인 일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공주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셨다고 할 것입니다. 혜빈공주는 망설였지만 정호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통로로 사라졌고 정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포졸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지요. 수하들이 정제에 올라왔을 때 정호는 이미 혼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취한 척하며 비틀거렸지요. 아, 나리들, 이 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달을 보며 시 한 수 읊고 있었소이다. 춘섭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정호를 알아보고 당황했지만 재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연기했지요. 이 친구, 술에 취해 궁궐담을 넘었다니까요. 공주님은 꿈에서나 배웠겠지. 하지만 영의정의 수하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호를 거칠게 붙잡아 끌고 갔지요. 박대감은 정호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정호를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날카롭게 질문했지요. 내 놈이 무슨 꿍꿍이로 공주님을 만났느냐? 소인은 아무것도 모르오. 그저 공주마마를 남몰래 흠모했을 뿐이오. 박대감은 도무지 대답을 하지 않는 정호의 태도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결국 정호를 호되게 신문하고는 철창에 가둬버렸습니다. 정호는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신문 과정에서 생긴 상처가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지요. 그때 감옥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인을 만나러 왔소. 약을 전해주러 왔으니 잠시 문을 열어주시오.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평민 복장을 한 여인이 간수에게 뇌물을 건네고 감옥 안으로 들어왔지요. 그것은 변장한 공주 혜빈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위험한 곳에 오셨습니까? 누군가 알아보면 큰일입니다. 정호, 그대가 나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어찌 찾아오지 않을 수 있겠소? 내가 그대를 구해내리다. 정호는 혜빈공주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어렸지요. 공주마마, 이제 모든 진실을 말씀드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제 몸은 비록 천하지만 제 핏줄은 청백리 정판서의 손자입니다. 혜빈은 충격을 받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지요. 그 정판서, 왕을 위해 목숨을 바친 그 충신의 가문이 그렇습니다. 20년 전 우리 가문은 정적들의 모함으로 역적으로 몰려 몰락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도망쳐 살아남았지만 가문의 모든 것을 잃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 정신만은 지키고 있습니다. 혜빈 공주는 눈물을 참으며 정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서야 그의 기품 있는 눈빛과 행동이 이해되었지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바마마께서도 종종 정판서의 억울한 죽음을 안타까워하셨지. 그대가 그 가문의 후손이었다니. 박대감은 바로 제 가문을 몰락시킨 주모자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부패를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 가문의 명예를 회복할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지요.
이제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한다. 내 임금님께 그대의 석방과 가문 회복을 요청하겠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함께 부패와 싸우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신분의 벽이 아닌 공통의 목표를 향한 결연함이 서려 있었지요. 임금님은 용상에 앉아 혜빈 공주의 이야기를 주에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지요. 혜빈 공주는 정호의 진짜 신분과 그가 겪은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대가 말한 정호가 정말 정판서의 손자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로다. 폐하, 정호는 영의정의 부패를 밝히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를 석방해 주십시오. 임금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시종에게 명령을 내렸지요. 정호는 감옥에서 풀려나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결연했지요. 임금님은 그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네가 정말 그 정판서의 핏줄이라면 조상의 충성심을 보여라. 이제부터 너는 나의 비밀 특사가 되어 영의정 박치수의 부패를 조사할 것이다. 전하, 소인의 목숨을 바쳐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공주의 말로는 네가 이미 몇 가지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정호는 고개를 숙이고 임금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춘서봐, 우리는 이제 2마리 토끼를 잡으러 가는 사냥꾼이 되었다. 영의정의 비리 증거와 내 가문을 모함한 증거, 둘 다 찾아야 한다. 그 두 토끼가 한 굴에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영의정이 내 가문을 모함했다면 그 증거도 그자의 손에 있을 테니.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정호는 왕의 특별 허가로 관아의 문서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고, 춘섭이는 그의 신분을 숨기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편, 기생으로 위장한 매향이는 영의정 박치수의 연회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녀는 정호와 혜빈을 위해 중요한 정보를 얻어내야 했지요. 대감님, 술은 마음의 거울, 취하면 진심이 보이지요. 오늘 밤은 대감님의 진심을 듣고 싶사옵니다. 그래, 오늘은 실컷 마시겠다. 그 건방진 놈이 감옥에 갇혔으니 마음도 가벼워졌다. 매향은 그를 취하게 만들면서 조금씩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위험한 순간에는 재치 있게 위기를 모면했지요. 대감님, 기생의 손수건에는 향이 묻어 있어 정신이 혼미해진답니다. 이렇게 눈을 가려드리면 더 좋은 꿈을 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매향은 박대감이 20년 전 정판서의 모함에 관여했다는 중요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이 정보를 정회에게 전달하기 위해 서둘러 자리를 떴지요. 박대감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그의 처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놈과 공주를 모두 용서치 못하겠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겠구나. 그 년놈의 숨통을 그의 명령을 받은 자객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정호와 혜빈 공주가 비밀리에 만나는 산사를 향해 움직였지요. 정호와 공주 혜빈 공주는 매향이 전해준 정보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주변으로 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소나무 가지가 불길하게 흔들렸지요. 공주마마, 이 문서에 따르면 영의정이 20년 전 제 가문을 모함하는 데 관여했다는 증거가 그의 개인 금고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금고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영의정의 저택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위험해요. 정호는 대답하려다 문득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예리한 감각이 위험을 감지한 것이지요. 공주마마, 누군가 옵니다. 소리가 너무 조심스러워 일반 순찰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자객들이었지요.
그들은 칼을 뽑아들고 정호와 혜빈 공주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공주마마, 뒤로 물러나십시오. 정호는 재빠르게 혜빈 공주 앞을 가로막고 자객들과 맞섰습니다. 그의 몸놀림은 날렵했지만 자객들의 수가 너무 많았지요.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정호는 2명의 자객을 쓰러뜨렸지만 3번째 자객의 칼이 혜빈 공주의 가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 순간 정호는 혜빈 공주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돌렸고 칼은 그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혜빈 공주는 눈물을 보이며 쓰러진 정회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정호야, 네가 없으면 나도 없다. 제발 눈을 떠. 그때 기생매향이 산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고 재빠르게 행동했지요. 귀신이다. 산신령이 노하셨다. 매향은 연기를 피우며 자객들의 주의를 흩트렸습니다. 혼란 속에서 그녀는 포졸 춘섭의 도움을 받아 부상당한 정호와 혜빈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지요. 하지만 정호의 상태는 위중했습니다. 그의 가슴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고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혜빈 공주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정호야, 버티거라. 내가 반드시 너를 살릴 것이다. 약속하마. 정호의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그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지요. 공주마마,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정호는 상처로 인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고 붕대 사이로 붉은 핏자국이 번져 나오고 있었지요. 제발 움직이지 말거라. 상처가 더 벌어진다. 공주마마, 영의정의 비밀 금고, 그곳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가야 합니다. 그때 춘섭이가 급히 초가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지요. 박대감이 오늘 밤 모든 문서를 불태울 계획이요. 우리에게 시간이 없소. 정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혜빈 공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춘섭아, 나를 도와다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다. 결국 정호와 춘섭은 영의정의 저택 뒤편에 숨어 있었습니다. 정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결연했지요. 그들은 매향이 알려준 비밀 통로를 통해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호야, 내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 내가 대신 들어갈게. 아니다. 이건 내가 직접 해야 할 일이야. 내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들은 조심스럽게 영의정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정호는 매향이 알려준 대로 벽장 뒤에 비밀 금고를 찾았지요. 그의 손은 떨렸지만 결연한 의지로 금고를 열었습니다. 여기 있다. 영의정의 비리 장부와 이건 정호의 손에는 낡은 문서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그의 가문을 모함한 거짓 증언 문서였지요. 영의정 박치수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빨리 가자, 호야. 누군가 오는 것 같아. 그들은 서둘러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정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지만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증거를 품에 안았지요. 혜빈 공주는 궁궐 근처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호를 부축하며 국왕에게 증거를 전달하기 위해 서둘렀지요. 폐하,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왕실에 대한 반역입니다. 정호는 목숨을 걸고 이 진실을 밝혔습니다. 임금님은 증거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지요. 내 눈을 가리고 있던 안개가 마침내 걷혔다. 영의정 박치수를 당장 체포하라. 그리고 정호의 가문을 복권시키는 교서를 준비하라. 하지만 그 순간 정호는 힘이 다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가슴의 상처에서 다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지요.
정호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혜빈 공주의 손을 잡았지요. 그리고 정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호는 의식을 잃은 채 침상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고 불규칙했지요. 여러 명의 의원들이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혜진 공주는 눈물을 참으며 정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어려 있었지요. 상처가 깊고 열이 심하여 위험합니다. 소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임금님이 의원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호의 상태를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대의 충성은 잊지 않겠다. 정호의 가문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시작하라. 전하, 역적의 후손을 어찌 복권시킬 수 있겠습니까? 조정의 반발이 클 것입니다. 진실을 밝혀 억울함이 있다면 바로잡는 것이 왕의 도리다. 정호가 가져온 증거는 명백하다. 그의 가문은 억울한 누명을 썼다. 혜빈 공주는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정호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노련한 의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용한 의원이 있다던데. 금단의 산에 생명의 꽃이라 불리는 약초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는 길에 열의 9은 목숨을 잃는다지요. 혜빈 공주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지요. 그렇다면 나는 그 10번째 사람이 되겠다. 내가 직접 그 약초를 구해오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런 위험한 곳에 네가 어찌 갈 수 있단 말이냐? 제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정호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임금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혜빈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음을 깨달았지요. 3일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군사를 보내겠다. 혜빈 공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정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결연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혜빈 공주는 약초꾼의 옷으로 갈아입고 위험한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금단의 산을 향했습니다. 혜빈 공주는 거친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민 여인의 옷차림에 약초 주머니를 허리에 차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으며 힘겹게 걸었습니다. 얼굴은 먼지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혜빈 공주는 의원에게서 들은 대로 금단의 산 정상 근처에 있다는 생명의 꽃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꽃은 100년에 한 번 피어나며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전설적인 약초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가 산을 뒤덮었고 번개가 천둥 소리와 함께 내리쳤습니다. 혜빈 공주는 비에 젖은 채 바위 아래로 몸을 피했습니다. 하늘마저 나를 막으려 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산길은 점점 더 험해졌고 발밑에 돌이 굴러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손바닥과 무릎에는 상처가 생겼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혜빈 공주는 절벽 위 좁은 길을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한 발짝만 실수해도 수백 길 아래로 떨어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 살기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혜빈 공주는
지팡이를 꼭 쥐고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눈빛에 산살근 잠시 주춤하더니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혜빈 공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계속 길을 나섰지요. 이틀 밤낮을 쉬지 않고 산을 오른 혜빈 공주는 마침내 산 정상 부근에 도착했습니다. 달빛이 안개 사이로 스며들어 작은 계곡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은은한 푸른빛을 내뿜는 작고 아름다운 꽃, 생명의 꽃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꽃을 살폈습니다. 전설대로 그 꽃은 100년에 한 번 피어나는 희귀한 것이었습니다. 혜빈 공주는 경건한 마음으로 꽃을 채취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혜빈은 소중히 꽃을 약주머니에 넣고 서둘러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와 험난한 산길, 맹수의 위협을 뚫고 혜빈은 마침내 산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혜빈 공주가 사흘 만에 기적처럼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소중한 생명의 꽃이 들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혜빈 공주는 창백한 얼굴로 양반 정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정호를 간호했습니다. 생명의 꽃으로 만든 약을 정호의 입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습니다. 공주마마, 약효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사옵니다. 열이 조금 내렸고 맥박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정호의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가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곁에서 잠든 공주 혜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호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드디어 깨어났구나. 혜빈 공주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의원을 부르고 정호의 상태를 살폈지요. 제가 얼마나 오래 잠들어 있었습니까? 아주 충분히 오래 잠들어 있었다 이놈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신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가. 공주 혜빈은 놀란 표정으로 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지요.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요? 시장에서 처음 만났던 일도? 후원 정제서의 만남도?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지요. 단편적인 기억만 있습니다. 마치 꿈처럼 흐릿합니다. 의원이 정호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호의 맥을 짚고 눈을 살폈지요. 깊은 상처와 고열로 인한 일시적 혼란일 뿐 시간이 약입니다. 기억은 조금씩 돌아올 것이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혜빈 공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정호에게 미소를 지었지요. 괜찮아요. 우리에겐 새로운 기억을 만들 시간이 많으니까요. 매향이가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정호와 혜빈을 보며 미소 지었지요. 사람의 마음은 기억보다 정직합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정호는 혜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따스함이 어려 있었지요. 이상하게도 당신의 눈을 보면 시장에서 처음 만난 날이 떠오릅니다. 그날 비가 왔었나요? 맑은 날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구해준 날은 비가 내렸지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군요. 정호가 혜빈 공주의 손을 잡자 그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그는 놀란 듯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지요. 이것이 제 몸이 기억하는 감정인가 봅니다. 기억은 흐릿해도 마음은 선명하게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혜빈 공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정호의 손을 더욱 꼭 잡았지요. 우리의 마음이 기억보다 더 중요해요.
그 마음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으니까요. 정호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혜빈 공주와의 추억들을 하나둘 떠올릴 수 있었지요. 그리고 정호와 혜빈 공주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공주와 신분이 낮은 신하의 혼인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왕의 결정에 누구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정호의 가문은 이제 완전히 복권되었다. 그는 더 이상 천민이 아니라 청백리 가문의 후손이자 나의 신임을 받는 신하다. 정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혔지요. 전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혼인 이후 정호와 혜빈은 처음 만났던 후원 정제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었나요? 감히 꿈꿀 수 없었지요. 하지만 공주마마의 용기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임금님은 정호의 지혜를 인정하여 그를 개혁 정책의 핵심 인물로 삼았습니다. 정호와 혜빈 공주는 함께 개혁을 이끌어가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지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